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도 관련돼 있고, 메르제니 교수가 했던 말,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 신경은 변한다. 집중을 하게 되면 신경 회로가 달라진다고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집중 신경막이 형성되기 위해서 한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고 교수는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집중 신경막을 형성하게 되면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했을 때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죠. 아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요. 집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에 한다는 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중이라는 것도 그냥 막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바람직한 집중의 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건 공부할 때나 연구할 때 이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의 대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건 기쁨, 만족감을 주는 일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기쁨과 만족감, 즐거움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일 그 자체라면 그냥 즐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일이 잘 풀렸다거나 어디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큰 돈을 벌게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좋아하는 건 그건 어쩌면 조금 그냥 당연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리, 베리타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진리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것에 집중할 때 큰 만족감과 집중,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그런 거죠. 연애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한다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한 가지 적어도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았고 그 방법을 다른 데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겠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책에 집중한다는 건데,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수학 문제 풀고 물리 문제 푸는 이런 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해당 사항은 있겠지만 그거 말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닌 해결책, 답을 찾으는, 답에 집중하려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중의 대상은 해결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답이 뭐냐? 도대체 답이 뭐길래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사실은 그 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갖는다는 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즉 해결책이 많이 있을 거라는 발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그거에만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끝처럼 여겨지니까요. 다양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 삶에서는, 인생에서는 어쩌면 한 가지 답만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다양성, 수많은 차이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다양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기억하는 것과 같은데, 기억력과 집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다양성 그 자체를 집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에 있겠죠. 그 자체를 기억하십시오. 차이점, 다양성, remember. 세 번째는 공감 노하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공감 노하우, 예를 들면 경청의 노하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씨로부터
그 받았던 족자의 내용이 경청이라는 두 글자 한자라는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내리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어떤 삶의 노하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공감하는 기술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감하는 방법과 공감을 얻어내는 기술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사실 미적분 같은 건 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삶의 기술 그 자체. 이미 앞서 얘기한 것들도 삶의 기술이 될 텐데 삶의 기술에 집중하라. 입시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성실성이나 끈기, 그릿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기술, 또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효율성, 아까 얘기했던 경청의 기술, 거기다가 몰입에 대한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집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좀 더 키워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할 수 있다면 입시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즉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카르페 디엠, 욜로고 뭐고 하여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들어도 어렵고 난해한 얘기죠. 왜 이토록 이 말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은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보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이 되면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말은 결국 내면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라는 말과 의도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의 집중한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표현하고요. 또 뭔가의 의도를 갖는다는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주의와 집중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의도는 뇌가 이미 대략적으로 짜놓은 계획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이 의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도라고 하는 건 마음 속에서, 즉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잠재의식적인 영역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조금 더 내면에 가까워지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많은 이들은 말하거든요. 이때 주의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의도 자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돕는다. 내가 주의를 잘 기울이게 되면 의도한 바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의도는 그럼 또 뭐냐?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속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웨인 다이어는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필레이 스리니바사는 초콜릿을 음미하듯 자신의 목표에 이제 음미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음미는 영어로 appreciate고 감상하다, 감탄하다, 음미하다, 그리고 이 말이 집중하다와 연결되어 있고 감사하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앞서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의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란 어떤 필요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필사적인 마음보다는 희망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다. 잠재의식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앞서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도를 알아채고 주의를 잘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가는 일들이 진짜 집중하는 방법이 되고, 실제 집중의 대상은 내면의 자아, 그 자체여야 한다. 쿵푸 팬더에 보면 쿵푸 팬더가 이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그 만화 참 좋은 겁니다. 그죠? 한번 다시 보세요. 우구의 대사부가 그 거북도사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쿵푸 팬더에게, 판다한테
너는 과거, 미래의 운명에만 너무 집착을 한다고. 과거의 운명에 집착하고 미래의 운명에 집착하고 있는 포에게 그 남긴 이 우구의 사부의 말 한마디가 하나의 자극이 돼서 포는 자신의 운명을 현재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소위 이제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용의 전사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찾게 되는 그 과정.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하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목표인데 건강한 목표, 바람직한 목표, 진짜 목표, 목표다운 목표. 예, 그것은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해준다. 조금 식상해 보일 수 있는 문구 하나. Right now, now right. 말은 now right으로 우리가 인식해도 되겠죠. 지금 옳은 일을 하라. 언제? 지금 당장. 사실은 준비는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냐에 대해 이제까지 얘기해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을 입각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appreciate, 현재를 음미하는 것. 네, 오늘 이 시간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